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경영위기 결정 요인 분석 및 지원사업 아이디어 제시를 발표하게 된 팀 응사팀입니다. 소상공인이란 다음의 정의를 만족하는 기업으로서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소상공인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지원은 국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다루기 위해서 상권별 특성에 따른 경영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서비스 및 지원 방안에는 한계가 있어 각 상권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경영 위기 요인을 파악하여 소상공인을 관리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데이터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업종별, 기간별, 상권별로 나누어 데이터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해당 내용을 생략하고 중요하게 다뤘던 상권별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13개의 상권을 골목, 발달, 전통 상권으로 나누어 상권 구분에 따른 경량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경영 위기 위험 정도를 의미하는 이슬 리스키의 값에서 골목과 전통 상권은 최대 5%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변수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골목 상권, 발달 상권, 그리고 전통시장의 경영 위기 정도는 같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 검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F통계량은 34의 값이, P-밸류는 0이 도출되어 기무가설을 기각하였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상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뿐만 아니라 각 상권에 맞는 변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골목 상권과 발달 상권 각각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경영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각 상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수가 적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책이 잘 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제외하였고 이외에 저희가 놓친 상권이 없는지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화를 하고 이상치 탐지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데이터 분석 및 변수 발굴의 과정입니다. 입지 데이터라는 도메인을 고려하였을 때 인구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주인구, 생활인구, 직장인구 각각과 추정 영업이익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그 중에서도 생활인구가 다른 인구 변수에 비해 상관성이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오타가 있는데 20대가 아니라 30대 생활인구입니다. 특히 남성 생활인구, 여성 생활인구와 추정 영업이익 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권의 접근성이 경영 위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상권의 역세권 여부와 상권 주변의 노선수의 상관계수를 확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골목 상권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일부 골목 상권은 상권의 활성화를 넘어서 도시 전체 산업을 견인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지역 경제에 큰 임팩트를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 상권 중 15%를 차지하며 타 상권에 비해 높은 경영 위기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골목 상권 매출액 관련 선행 연구 자료를 찾아본 결과 특정 연령대의 매출 비율, 시간대별 매출 비율, 상가 밀도 등의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캔들타워를 사용하여 상관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다음의 변수들이 유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권 선정의 과정에서는 분기별 경영 위기 순위와 업종, 그리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경의선 책거리, 연트럴파크, 안암역 3번 상권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의선 책거리의 경우 분기별 골목 상권에서 높은 경영 위기율을 보였으며 전체 상권 중 7번째 순으로 경영 위기 지표가 높았습니다. 연트럴파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 위기율은 낮았으나 경의선 숲길과 연결된 특성에 따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안암역 3번 상권의 경우 전체 상권 중 경영 위기 15번째에 해당하는 상권입니다. 코로나의 도래로 대학가 상권의 침체기가 끝나지 않고 가속화됨에 따라 지원 사업 아이디어가 시급되다 판단되는 상권이었습니다. 앞서 선택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임대료, 월평균 소득, 분야별 지출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특히 시간대별 매출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경의선 책거리의 경우 하루 매출 30%를 차지하는 오후 5시에서 9시에 비해서 오전 시간대와 밤 시간대의 매출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트럴파크 또한 오후 5시와 9시의 매출이 하루 매출의 36%를 차지한 반면 오전 6시와 11시의 매출은 3.4%로 극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 분석의 결과 두 상권 모두 생활인구가 99%를 차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가 상권인 안암역 3번은 타 대학가 상권보다 규모가 작으며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상주 인구가 머무르는 시간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학 상권을 구성하는 업종이 술집이기에 오전과 낮 시간대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확인해 보았을 때 20대와 30대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달 상권이란 교통이 발달하고 배후의 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형성되는 상권을 의미합니다. 발달 상권 매출에 관련 선행 연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다음 7가지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달 상권 내에서 연령대별 매출 변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폐업률과 점포 생존기간 변수를 참고하여 경영위기 지원 상권을 다음과 같이 구로역, 장지역, 화곡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연구에서는 생존율이 자영업의 흥망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7개의 상권 중 평균 경영위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구로역의 평균 점포 생존 지속 기간이 12로 생존율이 가장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경영위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에 주목하며 구로역 상권 내 점포들의 경영위기 여부에 따른 점포 생존 기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기무가설을 세우고 T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T통계량과 P밸류 모두 매우 작은 값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료 분석을 통한 높은 임대료를 지닌 화곡역의 경우에는 경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이디어 제시보다는 월 임대료 인하 정책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소득 및 지출 관련 데이터를 통해 구로역과 장지역의 월 평균 소득이 비슷한 반면에 지출 평균 금액은 구로역이 장지역의 10배를 웃도는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로역 상권이 장지역 상권에 비해서 소비성 있는 상권이라고 판단하고 구로역을 경영위기 지원 상권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상권의 특징이 뚜렷한 지역을 확인하고 이상치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고자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다음과 같은 9개의 데이터셋을 가져와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및 모델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케일링과 결칙지 처리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189개의 변수 중에서 유의미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PCA 기법을 사용하여 3개의 변수를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K민지 알고리즘을 선택해 군집화를 진행하고 최적의 군집수를 정하기 위해 엘보와 실루엣 스코어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클러스터링 결과에 따른 6개의 군집 개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노량진 수산시장과 용산 전자상가 단 2가지의 상권으로만 이루어진 4번 군집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상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뒷사일로에는 노량진 수산시장 상권이 없어 용산 전자상권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앞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 사업과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 상권 아이디어로 경영위기 매장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더 나은 소비, 경영지원, CCCC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합니다. 해당 아이디어는 주택가가 밀집한 골목 상권을 타겟팅하고 있으며 본 대회에서 제공된 경영위기 플래그 정의를 활용하여 경영위기 매장 등급과 경영위기 경고 매장 등급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위기 매장 페이백 서비스와 경영위기 매장 경고 서비스입니다. 해당 아이디어는 현행 사업인 알뜰 교통카드 사업에서 착안한 것으로 업종별 페이백 비율 제한, 정기적 심사 과정을 통해 경영위기 매장의 지속적인 경영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골목 상권이자 대표적 대학 상권에 해당되는 안암역 3번에 공간 대여 서비스인 암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영업시간대의 공간을 활용하는 서비스로
밤에는 술집, 낮에는 회의 공간, 스터디룸, 파티룸으로 탈바꿈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로기계공구상가는 1981년 시작되어 한국 공구 유통산업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미래유산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로기계공구상가가 가진 역사와 문화에 비해 서울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약합니다. 따라서 구로기계공구상가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체험 및 공모전 활성화와 공구대축제를 제안합니다. 또한 기계공구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공 방법이나 공구 사용법을 소개하는 SNS를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공구를 사게 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전자상가는 외부 데이터 클러스터링 결과 이상치 상권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19년도 대비 22년 매출액 하락폭이 서울시 상권 중에 1위였으며 17년 대비 21년 공실률이 58%로 급상승한 만큼 상권의 쇠퇴가 두드러졌습니다. 디사일로 데이터 분석 결과 경영위기 비율이 0.318로 전체 8위인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용산전자상가는 ICT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창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개발 이후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기존의 전자부품, 기기 유통업장과 새로 입점한 IT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의 소극장과 갤러리 등 문화시설 유치를 의무화하고 문화예술인이 용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상권 구분 코드에 따라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상권 전반을 아우르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특정 상권에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책을 제시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로컬은 창조의 자원이라는 말이 있듯 저희 응사는 로컬, 즉 상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내재된 지역성을 발굴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위기가 해소되어 경제를 혁신하는 데 저희 아이디어가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